시어머니, 제가 밤에 뭐 하는지 아시죠?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재벌들 상대하는 호스티스예요. 한 달에 1,500만 원 벌어요. 그런데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매달 요구하는 생활비 800만 원, 그거 어머니가 불법 사채업으로 빌려주고 연 300% 이자 받는데 쓰시잖아요. 제가 6년간 들인 돈 5억 7천만 원. 전부 불법 사채 미천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금융감독원에 제보했어요. 내일 어머니 구속될 거예요. 뭐라고? 내가 감히. 2023년 12월 29일 금요일 23시 47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30평 아파트 거실. 74세 시어머니 최명숙은 36세 며느리 한지우의 폭탄 선언을 듣고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6년간 며느리를 하녀처럼 부리며 돈을 뜯어냈는데 알고 보니 며느리가 모든 증거를 모아뒀다니. 지우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파일 뭉치를 꺼냈습니다. 여기 봐요. 어머니가 6년간 운영한 불법 사채업 장부. 피해자 187명, 대출 총액 93억, 이자 수익 340억.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받은 돈으로 사채 미천 만든 거 전부 추적했어요. 제가 드린 5억 7천만 원이 6년간 142억으로 불어났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저 사실 전직 금융감독원 특별수사관이에요. 12년 경력. 불법 사채업자 73명 잡았어요. 어머니는 74번째예요. 명숙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 8명이 진입했습니다. 최명숙 씨, 불법 사채업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리고 남편 박진우 40세가 나타났습니다. 지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가 6년간 우리한테서 뜯어낸 돈이 5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불법 사채업해서 142억 벌었대요. 그런데 당신은 6년간 어머니 편만 들었죠. 이혼이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6년 시집살이 참은 전직 수사관 며느리의 완벽한 복수가 정말 미쳤습니다.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6년 전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저 한지우는 당시 30세 금융감독원 불법 금융 단속팀 수사관이었습니다. 연봉 6,500만 원. 전국 불법 사채업자를 추적하는 일을 했습니다. 2017년 9월 23일 토요일 14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 대학 동기 수진이가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지우야, 좋은 남자 있어. 만나볼래? 어떤 사람인데? 박진우. 34세. IT 중견기업 팀장. 연봉 7천만 원. 만났습니다. 박진우. 34세. 키 175cm. 착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한지우예요. 지우 씨는 뭐 하세요? 금융권에서 일해요.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식당 하세요. 석 달 연애 후 진우가 청혼했습니다. 2017년 12월 24일 일요일 20시 한강 유람선. 지우야, 나랑 결혼해줘. 다이아몬드 반지 200만 원짜리. 진우 한 달 월급이었습니다. 좋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양가 상견례부터 불길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이미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018년 1월 13일 토요일 12시 30분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식당. 시어머니 최명숙 68세를 처음 만났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 앉아. 명숙은 저를 차갑게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30이요. 학교는 경희대 경영학과요. 경희대? 서울대도 아니고 우리 진우는 서울대 컴공 나왔는데. 네. 부모님 뭐 하시나? 식당 하세요. 식당? 우리 집안은 대대로 교육자 집안인데 시할아버지가 대학 교수셨어요. 며느리가 식당집 딸이라니. 참았습니다. 진우를 사랑했으니까. 그래도 결혼은 하게 해줄게. 대신 조건 있어. 조건이요? 첫째, 시댁 모시고 살기. 나 혼자 사니까 외로워. 남편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어. 둘째, 며느리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식사 준비. 우리 집안 가풍이야. 셋째, 명절엔 무조건 시댁. 친정은 1년에 2번만. 넷째, 제사 1년에 6번. 고조 할아버지까지. 음식은 며느리가 전부 준비. 다섯째, 생활비 매달 드려야지. 내가 얼마 받으면 좋겠니? 내 월급이 얼마야? 650만 원이요. 650? 그럼 300은 시어머니한테 드려야지.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를 사랑했기에 참았습니다. 2018년 3월 24일 토요일 17시 결혼식.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하객 250명. 부조금 4,200만 원. 명숙이 전부 가져갔습니다. 결혼식 비용 회수하는 거야. 신혼여행 제주도 4박 5일. 비용 300만 원. 제 돈으로 갔습니다. 신혼집. 잠실동 30평 아파트. 명숙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의야. 너희한테 공짜로 살게 해주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결혼 일주일 후인 2018년 3월 31일 토요일 6시 첫 시집살이.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명숙이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늦었네. 6시 정각이야. 1분 늦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됐어. 빨리 밥해. 7시 30분에 먹을 거야. 아침 준비. 밥, 국, 반찬 8가지. 혼자 만들었습니다. 7시 30분. 명숙이 맛을 봤습니다. 국이 싱거워. 다시 해. 네. 다시 하라고. 다시 만들었습니다.
40분 걸렸습니다. 8시 10분. 이번엔 짜. 또 해. 어머니. 뭐?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세 번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청소, 30평 아파트 전체, 걸레질, 먼지 닦기, 화장실, 매일, 빨래, 손빨래, 세탁기 쓰면 옷 상해. 4월 첫 월급 650만 원 받았습니다. 명숙이 통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며느리 월급은 시어머니가 관리하는 거야. 하지만 싫어. 그럼 나가든가. 통장을 줬습니다. 명숙은 매달 3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명숙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300만 원씩 받으면서도 항상 더 달라고 했습니다. 5월 15일 화요일 새벽 2시.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명숙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명숙이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엑셀 파일. 김영수 마이너스 5천만 원 대출 마이너스 이자 월 150만 원 마이너스 연 360% 불법 사채업이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금융감독원 수사관인 제가 시어머니가 불법 사채업하는 걸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출근해서 명숙을 조회해 봤습니다. 최명숙 68세. 전과 없음. 하지만 최근 5년간 의심스러운 금융거래 다수. 6월부터 명숙을 몰래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6월 27일 수요일 14시 명숙이 외출했습니다. 저는 명숙 방에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장부가 있었습니다. 수기로 쓴 대출자 명단. 2013년부터 불법 사채업 시작. 피해자 187명. 대출 총액 93억. 이자 연 30만 500%. 총 수익 340억.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10년간 340억을 벌었다니. 그리고 더 충격적인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며느리 월급 300만 원씩 받아서 사채 미천으로 사용. 6년 계획. 목표 이익 150억.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7월 임신했습니다. 어머니, 임신했어요. 진짜? 아들이야, 딸이야? 아직 몰라요. 아들이어야 해. 딸이면 낙태. 8월 검사 결과. 딸이에요. 낙태해. 네. 딸은 필요 없어. 하지만 낙태 안 하면 나가. 진우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낙태하래요. 지우야, 엄마 말 들어줘.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8월 23일 목요일 10시. 병원. 낙태 수술. 울면서 수술대에 올라갔습니다. 그날 결심했습니다. 복수하겠어. 명숙을 반드시 잡겠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숙이 외출할 때마다 방에 들어가서 장부를 사진 찍었습니다. 피해자 명단, 대출 금액, 이자율. 전부.
그리고 명숙과 대화할 때마다 녹음했습니다. 며느리 월급은 내가 쓸 거야. 넌 입 다물어. 딸은 필요 없어.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낳아. 친정은 1년에 2번만 가. 전부 녹음했습니다. 10월 또 임신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에요. 명숙이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월요일 3시 15분. 출산. 아들. 박민준. 3.5kg. 명숙이 병원에 왔습니다. 우리 손자. 하지만 집에 돌아온 순간부터 다시 지옥. 애 낳았다고 쉬는 거 아니야. 산후조리 끝나면 바로 집안일. 산후조리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은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제부터 월급 전부 내놔. 손자 키우는데 돈 들어. 2019년 7월부터 제 월급 650만 원 전부를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있었으니까. 2020년, 2021년, 2022년 3년간 계속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다시 임신했습니다. 딸이에요. 또 딸. 낙태해. 어머니, 이번엔 낳고 싶어요. 뭐? 감히. 제발. 안 돼. 낙태 안 하면 너희 쫓아낼 거야. 3월 27일 월요일 10시. 또 낙태 수술. 2번째.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내자. 4월부터 금융감독원에 명숙을 정식으로 조사 의뢰했습니다. 익명으로. 최명숙 10년간 불법 사채업 운영. 피해자 187명. 수익 340억. 금융감독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막장이 시작됩니다. 6월 명숙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지우야, 이제부터 내 월급만으론 부족해. 밤에 부업 좀 해. 부업이요? 응. 돈 많이 버는 일. 내가 알아서 해.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호텔 라운지 호스티스. 6월 19일 월요일 20시. 강남구 삼성동 5성급 호텔 라운지. 고급 호스티스로 첫 출근. 이름은 서연으로 할게요. 손님들은 재벌, 대기업 임원, 정치인. 1시간에 50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달에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명숙한테 800만 원을 줬습니다. 나머지 700만 원은 숨겼습니다. 진우는 몰랐습니다. 여보, 과외 많이 늘어서 늦어. 진우는 믿었습니다.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6개월간 9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명숙한테 4,800만 원 주고 4,200만 원은 제가 모았습니다. 그리고 12월 금융감독원 수사가 완료됐습니다. 최명숙 불법 사채업 확정. 피해자 187명. 수익 340억. 한지우 수사관 제보로 적발. 12월 15일 금요일 10시. 저는 상사한테 보고했습니다. 제 시어머니입니다. 체포해 주세요. 지우 씨. 시어머니를? 네. 10년간 340억 벌었습니다.
그리고 제 돈도 사채 미천으로 썼어요. 알겠습니다.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12월 29일 금요일 23시 집으로 모두를 불렀습니다. 진우와 명숙, 그리고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23시 47분. 시어머니, 제가 밤에 뭐 하는지 아시죠? 명숙 얼굴이 굳었습니다. 호스티스예요. 6개월간 9천만 원 벌었어요. 어머니한테 4,800만 원 드렸죠. 그런데 알고 계세요?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10년간 불법 사채업으로 340억 벌었어요. 제가 6년간 들인 돈 5억 7천만 원, 그게 전부 사채 미천이었죠. 그리고 저 사실 금융감독원 특별수사관이에요. 12년 경력. 어제 어머니 제보했어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수사관들이 진입했습니다. 최명숙 씨 체포합니다. 진우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당신 어머니가 범죄자예요. 6년간 저를 이용해서 돈 벌었어요. 그리고 당신은 6년간 어머니 편만 들었죠. 이혼이에요. 명숙이 무릎 꿇었습니다. 며느리야, 제발 용서해줘. 늦었어요. 6년간 저한테 한 짓 다 갚을 거예요.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14시 법원 첫 공판. 검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최명숙은 10년간 불법 사채업으로 340억을 벌었습니다. 피해자 187명, 그리고 며느리 한지우로부터 6년간 받은 5억 7천만 원을 사채 미천으로 사용했습니다. 2월 27일 화요일 15시 판결. 최명숙 불법 사채업, 횡령, 며느리 학대, 징역 15년, 벌금 340억 원, 피해자들에게 전액 배상. 명숙은 기절했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10시 이혼 성립. 한지우와 박진우 이혼. 양육권은 한지우. 위자료 5억 원. 진우는 울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늦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3월부터 금융감독원으로 복직했습니다. 특진, 팀장 승진, 연봉 1억 2천만 원. 4월 명숙이 빼앗은 5억 7천만 원을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5월 민준이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6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금융감독원 선배 김태현. 42세. 지우씨 존경합니다. 2024년 12월 현재. 저는 금융감독원 팀장. 연봉 1억 2천만 원. 민준이는 6세. 태연과 재혼 준비 중입니다. 명숙은 교도소. 15년 복역 중. 나오면 89세. 진우는 파산. 어머니 빚 갚느라 지방에서 혼자 삽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불법 사채업 하는지 확인하세요. 당신 돈을 범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집살이 참지 마세요. 증거 모으고 법적 대응하세요. 강제 낙태는 범죄입니다.
생활비 빼앗는 것도 범죄입니다. 모두 법으로 해결하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정의가 승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사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